생명나무님 포트폴리오를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이 36% 정도 있으시네요. 삼성 SDI, 그 다음에 삼성 SDS, 그 다음에 네페스 미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일단은 그 방안에서의 포트폴리오 전략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글씨가 좀 작으니까 큰 글씨로 한번 같이 보면은, 방안에서 이제 우리의 그 포트폴리오는 일단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어차피 이제 현금 비중은 잘 갖고 계시니까 1-20% 이상의 현금 비중 뭐 유지하시면서 대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 비중은 우리가 이제 IT와 자동차와 그 다음에 화학, 2차 전지에서는 LG화학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 SDI도 좋고 다 좋은데 IT 쪽에 우리가 비중을 원체 이제 최소 55에서 70까지 가지고 있자라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한 종목, 지금의 기준이면 하이닉스로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기하고 LG전자 한 종목인데 둘 다 오늘은 뭐 변동성 있고 거래대금 터져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설정을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둘 중에 한 종목, 이렇게 네 종목 중에 한 종목씩 편입을 하셔서 비중을 절반 이상을 IT로 가져간다. 그거는 이제 실적이 IT의 실적을 뛰어넘는 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막연하게 2차 전지 성장이다 이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은 뭐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의 36%를 두 종목이 해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 규모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네이버에 추월됐다? 장중에? 말 같지도 않은 흐름이 된 거죠. 그게 8월 13일입니다. 그 8월 13일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날짜를. 진짜로. 그 정도의 흐름이었고, 현대차 기아도 아마 오늘 그 애플과 관련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IR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과도한 그 폭락 부분은 분명하게 자동차에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적 부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실적 범위 한번 보실게요. 보셔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영업이익 부분에 상장사 영업이익, 그 다음에 지금 2022년 전망치의 영업이익, 저거 보시면은 과연 내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을, 저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저 종목군들을, 어떤 거 성장주들 한번 실적 보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갖고 계시는데 한번, 우리도 이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쪽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만 한번 저것도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과연 저게 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저런 기준하고 이 전체 요 따로 이제 좀 잡아놓으려고 그래요. 이거를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려고. 영업이익과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기준, 시가총액 기준 따졌을 때 다소 이제 황당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말이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업이익 부분이 222조 정도 되는데, 전체 영업이익이.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영업이익 대비해서 222조, 그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62조면은 삼성전자 62조면은 222조 대비해서 28% 수준을 삼성전자 혼자 다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16조 5천억 기준 잡아도 222조를 나눠주면 7.4%를 혼자 다 해요. 시가총액이 지금 유가증권 시장만 따졌을 때 2,300조. 2,300조에서 조금 전에 몇 퍼센트였죠? 28%? 예를 들어서 28%면 640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450조. 말도 안 되는. 거기에 2,300조의 7% 수준 하이닉스. 그럼 160조 하고 있어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
160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75조예요. 그런데 네이버의 영업이익은 1조 7천억이에요. 말이 됩니까? 1조 7천억에 하이닉스 실적을 시가총액을 넘겼었어요. 75조 이상으로.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카카오도. 그러니까 좋게 표현해서 얘네가 깨져 내려갈 일은 없어요. 지금 이제 거품이 빠질 때 떨어지는 모양 좀 보셨죠? 겁날 정도로 빠져버리죠. 거품이 빠질 때. 진짜 대형주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이다라고 해서 좀 편안하게 매매하려고 했더니 저런 변동성이 나오는구나 하고 시꺼맞을 정도로. 결론적으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의 그 규제 바탕으로 해서 주가 조정이 나오는 흐름들은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조 2천억 수준의 영업이익 가지고 시가총액이 하이닉스 실적 대비 어느 정도 차이여야 뭐 성장성 얘기를 해주지.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시가총액 수준, 지금의 시가총액 수준 75조까지 카카오가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웃기는 것도 아니지 얘는. 그나마 이제 순이익 기준의 LG와.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 IT 쪽의 실질 실적을 높이 평가해 주는 거고요. 자동차 기준의 7조, 5조 이 순이익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사실은. 주가 밀린다고 뭐 손가락질하고 뭐 리콜 사태가 어떠고 아유. 결론은 2차 전지에서도 이제 뭐 LG화학이나 SDI가 2차 전지를 어제 오늘 한 게 아니고 수십 년을 해왔고 수십 년을. 근데 이제 갑자기 2차 전지가 부각된 거는 2017년도에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진보 성향, 성장 위주의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작년 기준에 미국의 민주당이 승기를 잡게 되면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미국 민주당의 성장주의 이런 부분들이 설정이 된 거죠. 아유 10만 원 넘어갔네요. 뭐 신규 편입 부분까지 이제 잡아들이기가 좀 다소 버거울 정도의 기준에서 에코프로가 형성이 됐었는데 일단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문자가 아닌 문자를 설정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고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기준에 문자를 설정을 해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비중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유지하고 좀 많이 이제 고생을 했지만 추세 범위 잡아 돌리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이쪽에 스윙 기준에서의 편입 기준을 설정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편입이 11만 500원까지도 편입을 했어요. 우리가 이걸 맨 처음 들어간 게 이제 10만 7천 원 또 그 이전에도 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일단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손실 규모가 있으신 상태예요. 그런데 일단은 관망기조로 문자는 이제 다 아까 발송을 했으니까 일단 현재 기준에서는 톡방에 올려드리는 기준으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현재가 10만 뭐 500원 일단 비중 유지. 비중은 이제 조금씩 다르세요. 15% 가지고 계신 분들 또 그 이하 갖고 계신 분들 조금씩 다른데 신규 편입은 이제 일단 신규 편입자 5% 편입 가능. 이건 이제 편입 5% 편입의 기준. 그리고 목표 주가는 일단 11만 원을 일단 유지를 하고 손절을 할 거냐 추세 강화로 보고 수익을 발생시키고 나올 거냐. 손절 범위는 일단은 이제 오늘 시초가 부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추후의 범위까지 설정을 해서 이탈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비중 유지 문자까지가 아닌 문자를 발송을 할게요. 문자까지가 아닌 게 아니라 외부에 계신 분들도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해서 좀 종목을 좀 조절을 많이 해놓은 다음에 문자가 이제 이렇게까지 많이 안 나갈 수 있도록 종목 조정도 좀 해놓고 그렇게 대처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강세를 뛸 때 들여다보는 쪽의 기준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시장이 강하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리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가격대 변동성 부분은 변동이 이제 확대되어 있는 쪽의 기준에서는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자,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컴트로스도 조금 움직이는데 얘는 이제 지금 윗자락에서 맴돌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오늘 문자 나왔으니까 거래원 정보 보시면 최근에 급등을 줬잖아요. 그 급등을 준 쪽의 기준이 모건스탠리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건스탠리가 최근에 흐름에서 다 들어왔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추가 편입을 어제 이어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아직은 뭐 차익 실현 안 해요. 그런데 매수 평균 단가는 낮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5% 시가총액도 뭐 말도 안 되게 우리가 들어갈 시가총액 규모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 일단은 어찌됐건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고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력주 기준을 요 위에서 눈에 보이는 걸 기준을 잡겠다. 그래서 성장주도 좋지만 성장주는 우리가 LG화학을 갖고 있으니까요. LG화학 성장주 2차 전지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저는 LG화학 들어갈 때 2차 전지를 부각해서 말씀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2000년 초반에서부터 지금까지 화학업종의 대표 업종으로서 화학과 성장까지 부각되어 있는 업체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원래 쟤네들은 시가총액 크잖아. 아니에요. 굉장한 저평가입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PER이 8배. 6배. 삼성전자 PER 10배가 안 나와. 지금 몇 배요? 9배? 말 같지도 않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최상인데 아무리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저건 아니죠. 오너리 리스크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큰 거고. 기아 PER 6배, 현대차 PER 6배. 말 같지도 않은 주가 흐름.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강세를 떼야 지수가 올라간다. 그래야 나머지가 쫓아온다. 나머지 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그 주력 포트폴리오는요. 뭐 방안에서도 이제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손절도 지금 무지 많아졌고 손절이 무슨 뭐 크래프톤도 손절해 버렸죠. 거기다가 이제 펄어비스 손절했는데 21선 지지받고 돌려버리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안타깝지만 그나마 이제 카카오뱅크 손절 잘했고 잘 대처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SDI 쪽의 경우는 지금 IT가 없으신 상태니까 현금에서 IT를 편입하시게 되는 경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한 묶음, 그러니까 지금은 하이닉스를 드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삼성전기, LG전자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의 기준에서는 거기서 한 묶음 편입의 기준 설정하시고, 그 다음 범위에 기아의 경우에 과도한 낙폭으로 해서 문자를 발송을 할게요. 주력 뭐 또 본의 아니게 문자 많이 나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 또 새로 이제 그 포트 편입하시는 기준도 있고 하니까 기아의 범위는 현재 기준의 주력으로서 편입 기준 설정을 하고요. 주력 기준의 신규 편입 부분 20%까지 채우실 수 있습니다. 기아의 경우 최대 30%니까 지금 자동차에서도 기아냐 현대냐 했을 때 현재로선 기아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려요. 그래서 기아 현재가에 82,400원이면 얼마 전에 한번 8만원이 이탈되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탈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해두고 신규 편입자 20% 신규 편입자 5% 추가해서 25% 확대 아니다 20%를 드릴게요. 20% 그렇게 하고 목표 주가 기아 1차적으로 10만원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목표 주가 조정 10만원 그렇게 해서 과매도 권역 말도 안 되는 조정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애플과 관련된 내용도 심리적으로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과도하다 82,400원의 비중을 좀 없으신 분들은 자동차 비중 없으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좀 채우실 수 있는
권역으로 설정을 해드린다. 이렇게 해서 기한은 편입기준 설정 범위 가져갑니다. 그렇게 하고 기아의 기준에서 이제 어찌 보면 이거 터무니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자른 상장사 영업이익 이게 말이 됩니까? 기아의 지금 주가의 오늘 낙폭이 밝았지도 않은 어떤 내용에서 형성이 돼 있든 그렇게 해서 기아를 좀 편입을 하시고 어차피 방안에 오신 거니까 그 다음에 SDI는 IT의 이제 편입 비중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은 SDI는 조금 줄이셔서 2차 전지를 좀 가지고 싶다 하시면 우리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이제 기본적인 아까 보신 기본적인 실적이 일단은 깔려 있어요. 얘는 지금의 시가총액에서 기본적인 실력이 이제 깔려 있어요. SDI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이 2차 전지 기준. 근데 얘는 화학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화학에서의 실질적 2차 전지는 영업이익이 지난해 적자예요. 적자입니다. 뭐 2차 전지준에 싹 난리를 치더라도 적자입니다. 뭐 적자인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삼성 SDS를 갖고 계시는데 회사가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데 중요한 거는 삼성 SDS를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들어갔었어요. 2017년도에. 그리고 이제 수급 논리로 접근을 하고 또 수급이 굉장히 좋았고 했는데 결국은 대형주의 기준에 이제 수급 논리만을 가지고 움직임을 가져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져 내려가는 흐름도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런 부분에서는 잘 수익을 냈다가 나중에는 이제 수급이 더 들어와서 들어갔었는데 힘겨웠고 돌릴 때 그냥 빠져나왔어요. 거래 대금이 원활치 않았기 때문에 에이 그냥 포기합니다. 포기할랍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 빠져나왔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위치인데 수급이 이제 다시 지금 꼬여 있는데 이거는 사실 퍼센테이지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해치성이지 얘가 좋네 나쁘네를 따지진 않아요. 근데 얘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주주 지분이 높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가총액이 12조를 넘기는 13조에 달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거의 13조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성장성을 핑계로 이제 부각이 돼 있는 거죠. 성장성이 핑계지 사실. 그 또 독점적인 위치, 계열사인데서 그래서 안정성은 어찌 보면 있단 말이에요. 안정성은. 그리고 성장성도 있고. 근데 실질적인 얘를 저평가로 누가 막 들어와서 들어올릴 수 있는 또 이슈가 크게 부각돼서 들어올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시가총액 비중이 있으니 코스피 200 지수 연동된 폭에서의 비중을 계속 아름아름 맞추고 거기에 이제 대주 지분 많고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니까 시장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지. 얘를 뭐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시장 수익률 이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 잘 나오면 시장 수익률.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럴 바에는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제 굉장히 뭐 예를 들면 리먼 브라더스 터져 막 굉장히 복잡해. 그랬을 때 이제 막 변동성 큰 게 두렵고 한다면 이런 쪽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성장주들은 시장이 무너질 때 그 거품 빠지는 거는 장난 아니게 빠집니다. 성장주라고 표현하는 쪽은 실적주가 제한적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가장 덜 빠지는 게 이제 가치주죠. 자산 가치주. 근데 그것도 이제 또 사실은 어찌 보면 제한적이고 하여간에 결론은 SDS를 나쁘다고 써놓는 쪽은 없을 거예요. 보고서도. 그리고 얘를 뭐 나쁘다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다만 저평가냐? 아니다. 그럼 시세를 낼 수 있는 어떤 뭐 내용이 있느냐? 그것도 없다. 저로서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 기준점을 설정을 해드리고요. 네페스 같은 경우에 지금 가지고 계신 자산 규모 대비해서 굳이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을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닌데 IT에서 예를 들면 하이닉스 PER이 6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PER의 개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가총액이 네페스 같은 경우에 지금 8천억이잖아요. 8천억이면 순이익 벌어들이는 게 800억은 돼야 10배예요. PER이.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처럼 6배 PER이 되려면 한 1,600억 그게 5배고
한 1,400억, 1,300억은 벌어야 이 저평가네. PL 6배뿐이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상 영업이익이 있어, 순이익이 있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 따질 수밖에 없잖아. 뭐 에코프로는 지금 당장 실적이 있어. 지금 시가총액 그 2위에 올라가서 뭐 7조, 8조 이렇게 하는 에코프로 BM도 뭐 에코프로를 우리가 갖고 있지만은 이 종목군들이 지금 8조 7천억까지 올라와 있는데 실적이 지금 당장 있냐고. 없잖아요. 그럼 실적 지금 뭐 수주했습니다. 뭐 실적 앞으로 더 좋을 겁니다. 실적 나오고 나서 점상 가는 거 아니니까 그때 봐도 돼요, 사실은. 결론은 뭐냐면 넷패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산 규모 대비해서 굳이 1조 미만짜리.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해서 외국인 지분이 6%잖아요. 인정도 안 해줘. 단기 성향의 수급만 들어오고 거래 대금도 없어요. 그럼 터질 때만 들어가면 돼. 거래 터질 때만. 얼마? 하루에 막 거래 대금 한 2천억씩 터질 때만 들어가면 돼. 그래 결론적으로는 넷패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이 넷패스를 가지고 가실 바에는 그렇다면은 수급도 아까 없었잖아요. 그럼 오히려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짜리 DB하이텍이 또 오히려 LG노텍, LG전자, 삼성전기가 그러니까 이노텍을 LG전자 놓고 할 때 이노텍을 말씀드렸는데 문자 나간 전자는 눌려버리고 이노텍은 지금 더 강세를 띠고 넷패스보다 그쪽이 낫다는 거죠. 이런 변동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루에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는 변동성. 또 되돌아보면은 와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 막 이런 상황. 근데 이제 2020년 11월 저점 대비해서 지금 29%뿐이 못 올라 있어요. 2020년 11월 저점. 그 앞전에 뭐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그럼 보실래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2020년 11월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오는지 여전히 40% 이상이에요. 아까 20%죠. 이제 오늘 뭐 보니까 좀 눌려서 39%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무지하게 폭락한 것 같죠. 옆에서 뭐 얘 뭐 쓰레기니 못 가니 뭐 정점이니 아유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9월 10월 뭐 이쪽으로 따질 때 32% 40% 넷패스보다 낫다라는 거야. 자산 시가총액 규모도 월등히 크고 훨씬. 그러니까 뭐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넷패스가 나쁜 종목이야 이게 아니라 굳이 뭐 하려고 IT 주도주 대형주 먼저 채우시는 게 가지고 계신 자산 규모로 놓고 볼 때 월등하다는 거예요. 삼성전기 막 못 가는 것 같잖아요. 넷패스보다는 낫다는 거야. 월등히 나요. 지금 엊그저께도 이제 그 우리 직장인 VIP 방에서 9월에 가입하셨는데 20% 가까이 손실을 하셨다고. 아니 9월에 가입했는데 어떻게 20% 손실을 났는데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솔직하게 우리끼리 IT가 일단 주력의 55에서 70% 비중을 채우자고 했는데 거기서 수익인데 어떻게 나머지가 손실이 LG화학에서 자동차에서 어떻게 손실이 날 수 있어요. 지난해 9월 이후인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비중 조절만 잘하면 돼. LG전자도 보실래요? 결국은 마인드만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자산 규모 작으신 것도 아닌데 크신 자산 규모 크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형주들을 가지고 있었어도 이 수익인데 그럼 결론은 당장의 수익이 아니더라도 이제부터 내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수익을 내겠다. 그럼 결국 뭡니까? 이런 종목 위주로 가셔야 돼. 실적은 배신하잖아요. 실적 기준. 그래서 넷패스 이동. 미코 마찬가지. 미코도 우리도 작년에 들어가서 낭패를 봤어요. 시가총액이 이제 뭐 조단위까지 그 수준까지 막 거의 올라와 있을 때 2만 1,000원 할 때 그러니까 6천억 이상 되고 막 그때 따라붙었다가 이제 정리를 못 해드리고 계속 질질질질 끌려왔죠. 교육은 분명히 거래량 없으면 빠져나온다라고 해놓고 막상 포트 비중 채워놓으니까 아쉬움을 가지고 가고 한 번씩 거래 터지는 날을 기다리고 그러면 안 되죠. 결국은 잘라냈는데 정리하시고 거래가 앞전에 거래대금처럼 터져줄 때 거래대금이 주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더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주봉에서 거래량이 아닙니다. 거래대금 보시는 거라 그랬어요. 거래대금 이렇게 터져 있을 때 거래대금 지금 아예 없죠. 안 돼. 여기를 비교해서도 아예 없죠. 안 돼. 정리입니다. 비중도 굉장히 높으세요. 뭐 이렇게 높아? 미코 비중이. 정리입니다. 정리.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미코 정리되고 네페스 정리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우리도 들어갔다가 또 이제 손절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죠? 90만 원 그 기준에. 우리가 들어갔던 거는 이제 작년에 네이버 정리하고 5월 달에 들어가서 바로 한 달 만에 이수익 나고 6월 초에 그러니까 60만 원 전후에 들어가서 80만 원대 중반에 바로 털고 시즌 들어갔죠. 그럼 그때 들어간 이유가 뭐였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때 들어갔을 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통 물량이 없어요. 80% 대주 지분의 외인이 10%인데 어떻게 보면 SDS하고 비슷하죠. 근데 얘는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시가총액 월등히 더 크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에 연동돼 있는 코스피 200 지수 비중만큼 더 들어오는데 연간 단위에 한 번씩 조정이 되는데 그게 이제 연간에 2번 조정 되는 걸로 설정이 됐어요. 하드디스크 좀 갖다 주세요. 또 넘겨버렸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 기준에 이제 2번 조정이 오면서 이제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찌됐건 그 6월달 기준에서도 편입 비중의 조절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또 수급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룹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때 뭐 주가를 인위적으로 만진다 이런 개념보다도 어찌됐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막말로 실적 개판인데 움직이는 게 뭐예요? 성장성 때문에 간다고? 아유 거짓말쟁이도. 유통 물량 없으니까 거기에 수급만 조금 있으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준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일단 삼성물산하고 삼성전자 지분 다 갖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누가 웃는 거예요? 결국은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웃죠. 그럼 얘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에 대한 가치평가 부분, 그러니까 삼성물산에 대한 가치평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물산 지분을 전자 쪽하고 수합을 하겠죠.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지분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어찌됐건 경영권에 대한 지금도 무슨 M&A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논리가 이제 시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때 당시에 바이오의 변동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그런 유통 물량, 그룹 오너의 불확실성, 또 코스피 200 지수의 비중 확장, 신규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막 비중을 다 주지 않아요. 유통 물량에 기인하는 유통 물량의 기준으로 해서 그곳에 이제 편입 비중을 설정해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결국 우리는 손절을 했지만 변동성 부분이 시장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해지죠.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오는데 9위까지. 그래서 시가총액 비중 조절하는 부분에 대한 범위까지 설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잡아드렸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은 우리는 이제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느냐? HLB 생명과학,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케미칼. 근데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나마 시가총액이 25조, 25조까지 올랐었죠. 그리고 지금은 23조 수준. 그러니까 이쪽에서 변동성 매매를 하고 있어요. 삼성 SDI의 변동성 매매가 아니라 나름 SDI는 이거는 대형주니까 괜찮겠다. 그 개념은 좀 무리수가 있고. 카카오하고 네이버 무너져 내린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재평가 작업이 된 것이 아니면 어렵단 말이지. 결론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계신 의미는 아무래도 이제 성장성이 좋다, 좋은 업체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가지고 계시는 걸로 추정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의 업체를 가지고 있으신 게 좋죠. 그리고 이제 난 변동성의 매매를 위한 거야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 거기서 이제 거래가 실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그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 거래가 실리면 강한 매매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HLB 이쪽도 시가총액이 3이긴 하지만 리스크가 있죠. 상당한 리스크를 갖고 있죠. 실적 대도 않죠 사실. 근데 이제 50보 100보라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얘나.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정부에서는 성장주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오 쪽이나 2차 전지 쪽이나 이런 쪽에 급격한 조정은 제한적일 것 같다. 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국회의원분들이 여당 야당 다 할 것 없이 뭐 굉장한 강한 규제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래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또. 뭐 안 한다 그렇게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진보 정부 성향에 있어서는 제한적이다. 그렇게 설정해서 대처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영상 전체적으로 공개해서 올려드리고 포트폴리오 문자 단문 문자 나오는 종목 주력 위주에서 먼저 채우시고 주력 이후에 이제 수익 종목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 이제 들어와 계시니까 아무래도 편입의 기준점이 이제 조금 원활하게 저점 편입도 조금 더 잘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차익 실현도 되실 것 같고 그래서 방안에서는 일단은 중요한 거는 과도한 종목군들은 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의 조치 들어가 있거나 그런 건 들어가지 않고 뭐 NK맥스도 뭐 단기과일 지정 예고 뭐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않고 그래서 SK 아이테크놀로지에 이제 수급 더 들어오면서의 흐름 그리고 이제 윗골이 살짝 달려있지만 버겁지 않은 흐름 그리고 오늘은 너무나 행복한 아이트에서 너무나 행복한 하루인데 자동차가 기아가 너무 붕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크래프톤을 결국은 차익 실현 못하고 손절을 단행했다라는 또 펄어비스도 비중이 높았는데 결국은 21선 공방에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 요인보다도 우리가 약속을 잡아놓은 부분에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 범위를 잡아드렸는데 외부에 계셔서 뭐 손절을 못하셨다 하시면 질문을 주세요 다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전략 돌려놔 있을 때 전략 기준을 잡으면 되고요. 나머지 종목은 이제 유지하면서 나머지 대처를 해나가는 쪽으로 설정하겠습니다.